대략 한 12월 말 뭐 그쯤 될 것 같은데 요때는 한 10만 달러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되게 큰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한 25% 안팎 정도? 네, 세게 오면 한 30%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때 좀 세게 조정이 오면 이때 앞자리가 6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이게 진짜 완전 찐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월 13일,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후 7시 2분입니다. 요즘에 좀 비트코인이 등락을 좀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상승만 하다가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올 듯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1시간 봉으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오르고만 있어가지고 다들 좀 믿기지 않는 비트코인 시세인데요. 요때가 지나고 보니까 최저점이었죠.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될 수도 있다. 사전투표 결과가 카말라 해리스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 66,000달러를 찍었죠. 정말 좋은 가격이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하는 소리인데, 사실 뉴스를 떠나서 이때 다이버전스가 좀 명백하게 나타났잖아요. 1시간 봉으로 봐도 그렇고 4시간 봉으로 살짝 나와 있기도 하고,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과매도 구간에 떨어져 있었죠. 과매도 구간에 있다가 가격이 재차 하락하면서 약간 좀 더블 상승 다이버전스 느낌이 나요. 가격은 계속 저점은 떨어지고 RSI는 계속 올라가고, 여기가 상당히 지나고 보니까 되게 좋은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저는 이때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때 들어갔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침 6시. 이게 아침에 제가 경매 방송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좀 유튜브를 좀 쉬어야 되나? 되게 좋은 자리였는데 이거는 놓쳤습니다. 깨어 있을 때인데 요새 너무 바빠갖고 트레이딩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였고, 그 뒤로는 급등이 있었죠. 사실 급등이 있어도 전 한 75,000 정도 오면은 조정 좀 오고, 또 올랐다가 또 조정 오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정 없이 오를 줄은 솔직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급등을 한 다음에 거의 뭐 조정이 없었죠. 오히려 약간 오르고 있다가 삐죽하고 솟으면서 최고가, 약간 서서히 오르다가 또 갑자기 솟았죠. 사실 이렇게 조정 전에 가장 급등을 세게 하거든요. 이때 보면은 급등을 엄청 세게 했잖아요. 이게 월요일이었나요? 그저께였던 것 같은데, 빼빼로데이죠. 그저께였었는데 이때 하루에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한 1억 2,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은 여기에서 좀 횡보 중이죠. 하루에 1,000만 원 오른 거는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저도 뭐 한 3, 4년 됐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뭐 봐도 하루 만에 이렇게 크게 오른 거는 처음이었대요. 역대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저께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트레이딩 하다가 방송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저녁 때도 못하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2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트레이딩 할 만한 자리들이 좀 많이 나왔어가지고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던 자리가 나와서 트레이딩을 좀 했죠. 기다리고 있던 자리가 나와서 트레이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수익이 되게 작았어요. 한번 손절을 좀 크게 해서, 확실히 좀 멘탈이 좀 좋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와이프랑 맥주 진짜 딱 한 잔 마셨는데 뭐 너무 졸려가지고 요새 좀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잠 많이 주무세요. 어저께 좀 급변했죠. 원래는 방송을 할까 했었는데 차트를 보다 보니까 제가 넋놓고 있다가 방송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시다시피 화요일 날 9만 달러 찍을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89,940, 이때 상승세가 엄청났잖아요. 이때 9만 달러 찍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약간 뭐 6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0만 원 되나요? 10만 원도 안 되죠. 한 9만 원 정도 남겨두고 좀 조정이 크게 있었습니다.
조정이 꽤 컸어요. 85,500까지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때는 좀 차트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여기도 좀 지켜보고 있었고, 그래서 뭐 제 트레이딩 스타일을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조정이 그래도 작지 않게 나왔죠. 한 5%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3%. 작은 조정이 아니죠. 요새는 이만큼 조정도 없으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오길래 사실 제 스타일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게 제 스타일이 아닌데, 어저께는 좀 뭐랄까 제 투자 원칙을 좀 벗어나서 투자를 해서 조금 손절이 여기서 좀 있었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냥 쭉 기다렸어야 돼요. 사실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되고 쭉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한 두세 번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손실이 좀 있었고, 그냥 원래 스타일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원래 스타일대로 했으면 요때 85,229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원래 제 스타일은 여기까지 빠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가 알람을 걸어 놓거든요. 코인나우 알람을 걸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갱신하면, 네, 그때부터 트레이딩 준비를 하는 게 원래 제 방법인데, 워낙 자리를 안 주다 보니까 마음이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트레이딩 해도 되는데,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어저께도 그래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냉정을 되찾고 손절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좀 계속 깨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좋은 자리가 왔죠. 밤 10시 45분에 좋은 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쯤에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뭐 좋은 자리 기다리다가 방송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점이 갱신됐죠. 이게 15분 봉으로는 아주 살짝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요즘에 계속 상승만 하고 있어서 상승 다이버전스 좋은 자리가 없거든요. 네, 숏 칠 때는 아니라고 생각 들어서 숏은 좀 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숏 자리가 자꾸 나와서 하락 다이버전스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들어오면서 손절도 몇 번 했는데 숏은 안 하는 걸로, 네, 좀 써놔야겠어요. 모니터에다가 숏 금지 뭐 이렇게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숏 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진지하게 숏을 꼭 쳐야 되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분 봉으로는 그렇게 뚜렷하게 안 보이지만 5분 봉으로 보면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과매도 구간에 명백하게 들어서 있죠. 근데 이게 5분 봉이라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자리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서 어저께 손절한 거는 여기서 좋은 자리에 매수해가지고 복구는 다 했습니다. 뭐 수익은 아주 미미했고 그냥 손실 난 거 복구한 정도? 그래서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어제 잠은 못 잤지만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명백하게 껴서, 네,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만 들어갔어야 돼요. 네, 다른 데 사실 애매한 데 만져가지고 손실이 좀 났어요. 네, 그게 어저께 그래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까지는 못 가져갔고요. 제가 또 트레이딩 스타일이 이렇게 다이버전스 보고 들어가서 매물대에서 여기 못 뚫고 있잖아요. 저항 맞고 있잖아요. 저항 맞는 자리에서 익절을 하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익절을 했습니다. 근데 뭐 수익이 작진 않았는데 여기에서 손절 몇 번 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네, 똔똔이었습니다. 그래도, 네, 손실 없이 막은 걸로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좀 계속해서 하락 다이버전스는 진짜 엄청 나와요. 계속 상승하니까. 보시면 여기 또 하락 다이버전스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되돌릴 거라고는, 네, 생각도 못했어요. 네, 제가 여기서 익절 안 하고 여기까지 가져갔으면 수익이 뭐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쫄보라서 그렇게 많이 갖고 가진 못하고 고점은 높아졌죠. 네, 그러면서 RSI는 빠지고 하락 다이버전스 뭐 이런 데서 원래 숏을 들어가는 게 원칙이긴 한데 저는 이제 숏 안 하려고요. 너무 무섭고 상승세가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아직 조정이 이렇다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도 뭐 한 2,000불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좀 미미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강력한 모습은 좀 한 불 꺾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이거 뭐 그냥 제 개인 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펄스로 임펄스로 여기 1파가 나왔던 것 같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의 상승이 있었죠. 네, 임펄스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상승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조정파 2파가 나온 것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3파 부분인데 여기가 3-1이고 근데 3-2가 좀 시간 조정으로 나온 건가? 라는 뭐 너무 껴맞추기 식이긴 하거든요. 3-2파, 3-3이 여기서 나온 거고 3-4파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쯤 삐죽 솟으면 4파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3-5파가 되겠죠. 뭐 이거는 그냥 썰입니다. 사실 엘리ott 파동이 좀 저는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카운팅 한번 해봤는데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9만은 좀 일단 넘길 것 같아요. 한 9만 살짝 넘길 수도 있고 한 92K? 90에서 92K 정도 되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때 그 강력하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요때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좀 조정이 좀 나오다가 보통 시간 조정으로 4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간 조정. 좀 삼각수렴 꼴이죠.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지금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물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삼각형은 아니지만 고점이 낮아지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점은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 일단 제 눈에는 삼각수렴으로 4파 나오는 중인 것 같고 이러다가 좀 고점 살짝 넘기는 3-5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3-5가 끝나면 그냥 진짜 4파잖아요. 4파. 4파 조정은 어디까지 갈까? 이거는 전혀 모르겠어요. 뭐 가늠도 안 됩니다. 이때 좀 조정이 그래도 한 1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적게 나오면 8%, 많이 나오면 한 15%까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12%? 네, 요 정도. 한 10% 안팎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나올지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좀 찍어보면 되겠죠. 여기 66,000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으니까 9만 달러를 좀 넘어선다고 칠게요. 한 91,500? 여기까지 오른다고 치면 한 79,000에서 82,000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상승세가 세가지고 여기까지 조정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함부로 포지션 들어가지 않기로 어저께 밤새면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함부로 트레이딩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으로 돈 벌기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4파가 시간 조정하다가 5파 삐죽 솟은 다음에 좀 조정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한 79,000달러까지는 좀 보고 있어요. 8만은 좀 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자리 7자. 앞자리 6자까지는 나중엔 몰라도 이번 조정은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뭐 4파니까. 그 다음에 또 5파 상승이 있겠죠. 네, 그때는 대략 한 12월 말, 뭐 그쯤 될 것 같은데, 요때는 한 10만 달러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관점 뭐 계속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1월 초에, 빠르면 12월 말에 올 수도 있는데, 저는 1월 초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때 좀 큰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좀 세게 조정이 오면, 이때 앞자리가 6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뭐 요 정도 선까지밖에 안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그것까지는 지금 뭐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3파 고점을 한 9만 초반대 한 9만 90일에서 한 92K 정도 요 정도 보고 있고요. 원화로는 계산해 보세요. 한 1,420원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1월달 고점은 10만 달러 살짝 넘기거나 아니면 살짝 못 미치거나 하여튼 10만 달러 안팎까지는 1월 초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되게 큰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한 25% 안팎 정도? 세게 오면 한 30%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게 진짜 완전 찐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늘 그렇지만 역사적 근거죠. 과거 차트가 그렇게 흘러갔었거든요. 예전에.
예전에 그랬다고 이번에 또 그러냐? 당연히 안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2020년인데, 그냥 날짜도 되게 비슷하니까 좀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네,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느낌이 약간 좀, 요때보다는 지금 더 급등하고 있는데, 그죠? 네, 지금 느낌은 약간 요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지금 엄청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딱 요런 느낌이에요. 날짜가 좀 안 맞긴 한데, 12월, 한 14일쯤 돼서 요때 좀 급등이 있었잖아요. 지금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좀 횡보가 있다가 한번 또 세게 솟았죠. 이때 좀 찐 상승이 있었다가 그리고 또 좀 조정이 있다가 완전 어마어마한 급등이 좀 또 있었죠. 이렇게 급등이 있은 다음에 되게 조금 빠진 것 같잖아요. 이게 한 30% 조정이 온 겁니다. 12월 말에, 1월 초에 한번 20% 조정이 있었고, 1월 9일 날, 또 진짜 큰 조정이 있었죠. 이게 한 30% 조정되는 것 같아요. 27%? 네. 27%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정이 내년 1월에도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0, 30% 정도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때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정이 오면. 여기가 진짜 정말 엄청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쯤 이 자리가 올 것 같은데,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 100%가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100%. 그러니까 1월달 조정 이후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한 125% 올랐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거기서부터 한 4월 15일까지 114%, 두 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이런 큰 조정이 오면 아주 좋은 매수 찬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지금 트레이딩 계획은 이거를 좀 기다릴 거예요. 이때까지는 매매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아주 소액으로 좀 작게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좀 해볼 생각이고 숏은 안 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좋은 자리가 오면 요때는 좀 매수를 해서 한 3개월 정도 네, 포지션을 좀 길게 가져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트레이딩 진입 시점 기준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하락이 있으면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거예요. 좀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해볼까? 하고 좀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근데 뭐 마이너스 10% 이런 거 좀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0%일 때 잘못 진입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되면은 10%에서 15%더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찍 들어가는 건 좀 아니고 대신에 마이너스 10%인데 뭐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인다. 그러면 또 진입을 해도 좋은 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트레이딩 관점은 이 정도 이야기 했으면 네, 그냥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매매 계획일 뿐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로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김푸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죠? 네, 이제 딴 얘기 좀 해볼게요. 집 나갔던 김푸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 2% 정도 김푸가 끼더라고요. 비트코인도 한 2% 정도 꼈거든요. 지금 한 1.8% 정도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푸가 다 방어를 해줘서 바이낸스 가격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김푸가 올라가면서 방어해주는 좀 그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김푸가 제 생각에 한 4%까지는 무난하게 끼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좀 가격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1억 2,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김푸가 4%만 껴도 500만 원이거든요. 네, 김푸 4% 끼면 500만 원이니까 역푸에 비해서는 한 500 정도 플러스가 될 수 있죠. 앞으로 한 2% 정도 더 낀다고 치면 한 2, 300 정도 여기서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김푸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와, 역시 한국인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단번에 58. 불과 진짜 며칠 전만 해도 11이었거든요. 11에서 단번에 58. 야, 이미 3월 달에 그 높았던, 이때가 한 45 됐던 것 같은데, 여기를 이미 넘어섰어요. 46이었거든요. 3월 달에 1억 넘었을 때. 그때를 이미 넘어서고 있네요. 야, 짱입니다. 벌써 58. 벌써 이렇게 높아졌나요? 네, 이러면 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이제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구글 트렌드에서 조정장이 좀 꽤 길었잖아요. 한 8개월 됐잖아요. 이때 구글 트렌드 상으로 비트코인 검색량이 한 11 정도였는데 지금 58입니다. 그리고 2021년 고점이 100이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벌써 58까지 올라왔네요. 김푸는 이런 추세라면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매수는 안 하고 있거든요. 개미분들도 요럴 때 올라타긴 좀 겁나잖아요. 지금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한번 좀 조정을 주면 그때 좀 많이 올라탈 것 같아요. 한 82K? 요 정도까지 조정을 주면 그때부터는 진짜 김푸가 한 4% 이상 낄 것 같은데요. 요 정도라면 4%에서 한 6% 정도 김푸를 달고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김푸가 이제 한 6, 7%만 껴도 거의 이제 뭐 1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워낙에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김푸를 1000만 원씩 달고 다니는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3월 달에도 그때 김푸가 한 10%, 12%막 이랬거든요. 그때 김푸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 시장이 이제 곧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화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지금보다. 그런 시기라면 올해 1억 5천까지는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빠르면 김푸가 낀다는 가정 하에서요. 저는 올해 말에 좀 많이 높아지면 한 10만 달러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됐을 때 10만 달러가 되면 요 근처에서 큰 조정이 한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뭐 큰 액션 안 취하고 그냥 뭐 별거 안 하고 있을 생각입니다.